한의원에 내원했을 때 이제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떨 때 보약을 먹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때 제가 설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일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애들이 왔을 때 이 아이들은 반드시 보약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도설이라는 겁니다. 혀가 이제 음식물을 소화를 잘 못 시키거나 이런 상태가 되다 보면 설태가 두꺼워집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 지나다 보면 기가 허해지고 우리 사막에서는 양이 허해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나다 보면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지도에 보면 섬처럼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지도설이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물론 뭐 배체트병이라든가 이런 기질적인 병이 있는 경우들도 많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르거나 그리고 뭐 입냄새도 좀 나거나 그리고 얼굴이 하얗거나 기운 없거나 하는 그런 소화기가 약한 비기허 증상이 있는 아이들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런 지도설을 많이 끼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 한약 처방, 특히 보약 처방이 들어갈 경우, 보기약 처방, 뭐 보준익기탕이라든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처방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먹다 보면 이 혀가 메꿔집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놀라시고 뭐 만족하시면서 그 외에 다른 재반 증상들, 아까 기운이 없었다던가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된다던가 힘이 없다던가 이런 것들도 사라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어르신들이 왔을 때 나타나는 혓바닥 중에서 이제 갈라지는 혀이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진액이 매우 고갈되다 보면 태도 없어집니다. 태도 없어지고 마치 가뭄의 논두렁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자글자글 갈라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진액이 완전히 고갈되다 체내에 있어서 음이 많이 소모되어 있고 더불어서 열도 좀 뜬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잠도 잘 안 오시고 불면 증상 있으시면서 허열 뜨시고 땀도 좀 나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혀를 봤으면 이런 식으로 갈라진 혀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사물탕이라든가 팔물탕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치료 약재들을 이용해서 처방을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갈라짐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증상들도 많이 사라지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진을 했을 때 아까 지도설과 이런 갈라진 설들은 매우 중요한 보약 처방 포인트가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들 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혀를 내밀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른들한테도 하고 아이들한테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맨 처음에는 안 내밀다가 나중에 이제 장난식으로 혀를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제가 굳이 이렇게 특히 아이들하고 이제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혀를 보는 거는 단지 그냥 혀 상태만 보려는 게 아니고 이 혀 안에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어느 정도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힌트들이 좀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제가 한 그림이 아니라 이제 어떤 원장님이 이제 엄청난 연구 결과로 이제 만들어낸 결과물인데 이 보시면 이 혀입니다. 우리 혀를 쭉 내밀어 보면 이 보면 폐라든가 간, 위, 그다음에 대장, 소장, 그다음에 신장 뭐 이런 부분들이 혀에 그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면에서 이제 각각 볼 수가 있는데 앞쪽에 있는 오장육부의 기능을 각각 이 혀에서 이제 힌트가 나타난다고 보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 척추뼈와 그다음에 뇌의 기능이라든가 기능의 이상이라든가 문제도 이 혀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혀의 특정 부분에 약간 홈이 나와 있다든가 좀 설열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홈이 파져 있다든가 그러면 어떠한 장부 예를 들면 이 가운데 홈이 좀 파져 있다고 한다면 네. 뭐 식도라든가 위의 문제 또는 척추 중에 흉추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라든 이런 부분들을 좀 추측을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증상을 확인을 해서 아 이쪽에 문제가 있다 이걸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단지 현재 환자의 상태를 보는 데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 환자가 이러한 상태의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방하는 데 특별히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장육부가 이제 또 척추라든가 뇌가 이제 혀에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를 부분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몸의 전반적인 부분에 이제 문제를 또 보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잘 이제 거울을 제가 보라 이게 또 치료를 할 때 좋아지는 양상을 거울을 보고 직접 확인을 해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환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오장육부의 이제 홈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설태라든가
혀의 색깔, 물기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네. 쭉 보시면 이것도 이제 뭐 다른 분의 연구 결과인데 어. 일반적인 혀, 우리가 볼그스름한 건강한 혀 상태가 있는데 이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혀를 내밀어 버렸을 때 이빨 자국이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오. 치흔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환자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도 이제 거울에 잘 안 봐서 그런데 혀를 내밀어 보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한방에서는 이게 기혀 상태라고 합니다. 아. 기가 약하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기를 올려주는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네. 혀가 전체가 뻘겋다. 이거는 아무래도 좀 열이 있는 상태니까 그런 열을 내려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혀를 내밀었는데 혀가 펑퍼짐하면서 물기가 잔뜩 머금은 퍼져 있는 혀 상태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수분이 너무 많다. 이런 수분을 좀 빼주는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주색이 진하다든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혀에 검은 점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혈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혈을 치료하는 방법을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수험생이라든가 좀 스트레스 많은 이제 젊은 그 처자분들, 아가씨들 분들을 보면은 혀를 내밀어 보면 끝에가 빨갛빨갛한 점들이 많이 박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특히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상태인데 이게 누런 태가 이렇게 바짝 말라서 붙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습열이라고 해서 이런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백한 분들, 이런 분들은 몸이 너무 찬 경우니까 이런 걸 좀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빨간데 물기가 축축하게 있으면서 이게 혀가 이렇게 갈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그러니까 70대 이상의 노인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물기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음어 상태가 있는 거고 물기가 없이 빼짝 마른 경우는 입이 목이 탄다든가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음어에다 열이 같이 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창백한 경우는 혈액이 부족한 경우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우리가 혀를 볼 때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아까 말씀드린 오장육부의 기능을 보는 것과 네. 이렇게 전반적인 혀의 상태를 따라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보는 거 이런 부분도 있고 혀도 일종의 근육인데 우리 몸에서 우리 몸 내부에 있는 근육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게 또 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혀는 본인이 자주 거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 혀가 어떤 건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네. 내가 어제 일주일 전에 혀가 어땠는지 오늘 내가 혀 상태가 어때서 어쩔 수 있을지 내가 잘 모르겠는 부분은 이렇게 한의원을 가가지고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정보를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이 얻어가는 필요가 있고요. 네. 아까도 이제 소개가 되었지만 몸에 이렇게 뭐 음주나 흡연 때문에 태가 많이 낀다든지 이런 경우나 아니면 혀가 창백하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열이 많아가지고 혀끝이 막 붉게 돼 있다든지 하면은 아 내가 몸에 어떤 컨디션일 때 어떤 혀의 상태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혀의 상태가 있으니까 아 내가 어제 과음을 했구나. 아 내가 어제 피곤했구나. 어제 과로를 했구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내 기존의 몸 상태를 이렇게 체크하는 어떤 창문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이게 유익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혀는 양쪽의 근육이 이렇게 앞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양쪽 근육에 불균형이 생기면은 문제가 있는 쪽으로 혀가 기울게 되겠죠. 마치 얼굴에 구안화사가 왔을 때, 와사가 왔을 때, 안면마비 있을 때 반대쪽으로 얼굴이 당겨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혀를 내밀었을 때 혀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게 좌우내의 어떤 균형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이랬을 때 역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자문을 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